안녕하십니까, 송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구속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의뢰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받기 위한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말지 깊이 고민해 보았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구속영장의 기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죠.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궁금점을 갖고 계시거나 현실적인 도움을 원하는 분들께 원하시는 내용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판사와 변호사 양쪽에서 경험한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실제 모습과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께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기억하셔야 할 구속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계속 핵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하는데요. 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저도 이 핵심에 따라 판사 시절 피의자가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거짓말을 한다든지,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든지, 피의자가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구속의 핵심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부터 차례대로 심사 과정에서 이 핵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신문기일이 정해지면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무엇을 주장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따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로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거나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이를 피의자 혼자서 준비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혼자 영장 재판을 받는다면 막연하게 난 죄가 없는데요 라거나 도망 같은 건 안 가요 등의 말만 하겠죠.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은 신문기일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형사소송법에 맞춰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시간이 짧은 만큼 피의자는 변호인을 의지해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선 변호인의 경우 법정에서 피의자를 도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방어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심사 당일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출석을 하셔야겠죠. 피의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얼마나 반성하는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강하다든지, 주요 증인을 위해하지 않겠다든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 앞에서 진술 거부권을 안내받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출석한 검사가 있다면 구속의 사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진술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핵심에 따른 진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압수되어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는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므로 도주의 위험도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합니다. 판사는 심사 중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구속은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의 핵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얘기 위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피의자가 부양 또는 연락하는 가족이 있거나 주거가 일정한가요? 이런 질문에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거나 핵심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 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심사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의자가 자백한다 하면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지, 부양할 가족은 있는지 등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완전하게 범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지를 주장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최소 제가 정리해드리는 요소들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혹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셋째, 주거지는 어디이고 부양할 가족은 있는지. 넷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소명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들이지만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된 피해자가 제 경험상 너무 많으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구속의 핵심에 대한 것이 잘 소명되어 기각된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즉시 수감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을 하는 구속 적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당연히 여러분께 유리한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으면 생활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수사 및 재판 준비에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변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심사는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선, 사선, 어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선 변호인은 보통 신문기일 시작 10분에서 30분 전에 영장 청구서 등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심사가 이루어지죠. 사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충실히 피의자를 변호해왔고 신문기일 당일에는 예정된 스케줄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바로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갑니다. 혹은 시간이 안 되면 재판부에 요청해서 영장 신문기일을 변경시키려고도 하죠. 그러므로 사선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보다 더 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함께 준비를 할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이 대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더 꼼꼼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 같은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아쉬운 준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중요한 순간을 저희 동인과 함께 하신다면 저를 포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변호를 위해 하던 일 제쳐두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 로펌 동인의 변호사 송백현이었습니다.